맥북이나 아이폰의 저장 용량이 부족하신가요? 저는 이게 정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헥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작고 가벼운 외장 SSD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커세어 EX406 맥세이프 썬더볼트 4 4TB 외장 SSD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일단 커세어는 워낙 유명한 게이밍 관련 제조업체 브랜드죠. 여기 커세어에서도 이런 외장 SSD를 판매하고 있고, 또 당연히 성능 좋고 재밌는 제품이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외장 SSD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외장 SSD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썬더볼트 3랑 속도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은 게 썬더볼트 4죠. 또 가장 재밌는 게 여기 뒤를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된 원형이 있죠. 이거는 다들 잘 아시는 맥세이프 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세이프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선은 연결돼야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3주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정말 작은 크기를 보유했고 49g의 가벼운 무게를 보유했으며 맥세이프 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커세어의 썬더볼트 4 외장 SSD입니다. 또 이 EX406 4TB 외장 SSD 같은 경우 최저가가 약 60만원 정도예요. 솔직히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SSD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인해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저도 이거 말고 다른 S사의 외장 SSD를 한 4년, 3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광고를 받기 전에 한번 SSD를 바꿔볼까 했는데 아니 가격이 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써봤거든요. 광고긴 해도 솔직한 제 심정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시중에 썬더볼트 4 외장 SSD가 거의 없고 4TB 용량인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타 SSD 대비 속도가 2배에서 4배는 더 빠르고 썬더볼트 4도 지원하니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나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4TB까지는 조금 빡센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TB랑 2TB 모델도 있고 각각 19만원, 32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니까 예산과 맞는 용량으로 선택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구매 팁을 한번 알려드리면은 진짜 고용량의 영상 편집이나 약간 전문가들한테는 무조건 이런 4TB 모델을 추천드리고, 나는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고용량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 라고 하신다면 1TB나 2TB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 2TB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1TB를 쓰고 있는데 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장 SSD를 왜 사야 될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나 맥미니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SSD를 추가하는 돈이 진짜 더럽게 비쌉니다. 제 맥북 프로 M4 프로에 1TB만 추가해도 60만원, 3TB를 추가하면은 150만원을 더 내야 돼요. 제가 이 맥북 프로를 샀을 때 저는 그 돈 내고는 추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맥미니 M4 같은 경우도 256기가를 늘리는데 30만원, 1TB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6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은 쉽게 추가하기는 좀 어렵죠. 맥북 맥미니만 그러냐? 스마트폰도 동일합니다. 아이폰 16 프로 기준 128기가와 1TB 모델의 금액 차이는 약 80만원 정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만약에 있으시다, 저는 그러면 요런 외장 SSD 구입 추천드려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파일이 날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 상자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외장 SSD와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와 보증서 가이드가 있어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일단 색상은 그레이 블랙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블랙에 가깝다기보다는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와 비슷한 색상을 보였어요. 또 그리고 이 가운데 커세어 마크가 있는데 진짜 이게 끔뻑 죽습니다. RGB 뽕도 그렇고 커세어에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렵죠. 또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발열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제품이다 라고 느낀 게, 상단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측면이랑 하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 무거운 소재이죠. 그럼에도 알루미늄을 사용한 이유는 고급스러운 외관도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보다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내부 부품의 열을 외부로 빠르게 방출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더욱 유리하죠. 그리고 측면과 하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SSD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 가로 세로 약 6.4cm이고 높이는 1.2cm예요. 그리고 무게는 케이블 제외 49g, 케이블 포함 약 65g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갤럭시 S25 일반 모델 및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가 작은 게 체감이 되죠. 또 두께 같은 경우 S25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가볍고 얇은 외장 SSD는 맞지만 모든 외장 SSD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하다, 그건 아니에요. 기술의 발전으로 외장 SSD 모두 작고 가벼워지고 있죠. 그래도 휴대성이 높은 외장
외장 SSD는 맞으니까 어디를 갈 때 챙기기가 정말 편하다는 강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SSD 케이블이거든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썬더볼트 케이블이다 보니까 정말 두껍습니다. 일반적인 케이블과 두께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제가 사용 중인 100W 케이블과도 비교해보면 굵기가 그냥 확실히 굵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성능 및 편의성이에요. 4테라 모델 기준 최대 순차 읽기는 4000MB/s, 순차 쓰기는 3600MB/s입니다. 외장 SSD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니 개빠른데? 라고 바로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게 빠른 거야? 난 잘 몰라서 처음 사보거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외장 SSD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 대비 거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현재 이 금액에 팔고 있는 S42 외장 SSD를 약 4년간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성비로 유명해서 진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죠. 다만 말 그대로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있으니까 속도 차이는 얼마나 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커세어 외장 SSD가 더 빠르겠지만 얼마나 더 빠를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실제로 파일을 계속 옮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무튼 결과는 진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놀랐어요. 일단은 SSD는 허브가 아니고 맥북 프로에 다이렉트로 물렸어요. 그 후에 46기가의 고용량 파일 1개를 맥북 프로에서 각각의 외장 SSD로 옮겨봤고, 다시 그 영상을 맥북 프로로 옮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용 중인 S4의 외장 SSD예요. 맥북 프로에서 기존 외장 SSD로 파일을 옮겼을 때는 1분 50초가 소모됐고, 기존 외장 SSD에서 맥북 프로로 옮겼을 때는 1분 55초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커세어 EX406 외장 SSD예요. 맥북 프로에서 커세어 외장 SSD로 옮겼을 때는 45초가 걸렸고, 커세어 외장 SSD에서 맥북 프로로 옮겼을 때는 약 13초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해봤는데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속도가 나왔고, 외장 SSD로 옮기는 거는 약 1분 5초, 맥북 프로로 옮기는 거는 약 1분 42초나 더 빠른 미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쓰고 있던 게 하위 라인업이긴 해도 제가 그걸 사용하면서 너무 느린데?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잘 썼습니다, 그동안. 근데 요놈을 써보니까 진짜 속도가 거의 우샤인 볼트.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급이 다른 제품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실험 결과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고용량 파일을 계속 전송하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초기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비슷한 가성비 외장 SSD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죠? 근데 이 커세어 EX406 외장 SSD의 속도를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내가 SSD를 바꿀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발열도 중요하죠. 제가 83기가의 폴더를 기존 외장 SSD에서 이 커세어 SSD로 옮겼는데 온도는 32도에서 38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S4 외장 SSD 라인업 중 가장 비싼 모델과 단순 속도만 비교해봤는데, 역시 이 커세어 EX406 외장 SSD의 속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iOS가 정식 호환이 돼서 아이폰으로 유튜브 촬영이나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영상 얼마나 한다고 이런 외장 SSD가 왜 필요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다른 앱들도 용량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일단 예전에는 FHD 해상도로 찍었기 때문에 용량이 작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도 4K 촬영으로 넘어오고 있고, 거기에 60프레임까지 찍으신다면 용량이 진짜 확 커져요. 이걸 보면은 아이폰 16 프로 4K 60프레임으로 약 15분 정도 영상 촬영을 했는데 용량이 6기가죠? 단순 계산으로 만약에 1시간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총 용량이 25기가 정도가 됩니다. 아이폰의 용량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기존 앱들과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으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아가서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외장 SSD를 아이폰과 연결한 후에 프로레스 모드로 동영상 촬영을 하신다면은 그 동영상 파일이 외장 SSD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다 찍고 귀찮게 외장 SSD로 파일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편한 겁니다. 찍는 내내 용량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물론 기본 카메라 모드로는 외장 SSD로 자동 저장이 안 돼서 수동으로 파일을 옮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던 게, 파일 옮기는 속도가 뒤지게 빠릅니다. 일단 아이폰 16 프로로 커세어 외장 SSD에 옮겼을 때 약 12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 없이도 당연히 결합이 가능해요. 근데 아이폰 사용은 15 시리즈부터 추천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폰 15부터 C타입을 채택했으며 그전 라이트닝 포트들을 이 C타입 젠더로 변환한다고 하더라도 전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15부터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갤럭시는 안 되냐?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iOS랑은 달리 정식 호환성 관련 얘기가 없어서 전력 요구량이나 호환성 이슈 등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인식도 잘 됐고 연결이 불량한 적은 사실 없었긴 한데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모델은 iOS처럼 안드로이드와도 정식 호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속도가 빠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속도가 빨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게 뭔 소리냐? 과제를 옮기시거나 용량이 작은 업무 파일들을 자주 외장 SSD에 옮기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파일 용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빠를 거거든요. 다만 영상 편집이나 고용량 파일 작업, 게임 설치 등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렇게 속도가 빠른 고성능 외장 SSD를 구입하는 거죠. 특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뭐 영상이나 파일을 옮기는데 시간을 계속 쓴다. 이건 낭비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커세어 EX406 외장 SSD에 읽기 쓰기 속도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은 진짜 많이 없어요. 결론은 맥미니나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용량 추가가 부담돼서 힘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속도도 높으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성능 체감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외장 SSD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아이폰이죠. 맥세이프 케이스와 결합해서 편하게 파일을 옮길 수도 있고 외장 SSD로도 자동 영상 저장이 가능하니까 역시 큰 강점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리뷰는 끝났고, 저는 이런 외장 SSD나 제가 사용 중인 나스 하드디스크 이런 놈들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AS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초기 불량이나 제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0%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됐는데 AS가 안 된다? 그럼 살 필요가 없죠. 특히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는 AS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근데 이 커세어 EX406은 구매일로부터 무려 3년간 품질 보증을 지원합니다. 3년은 길죠? 물론 이런 AS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100% 수리라기보다는 제품 하자 등 세부 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가 칭찬하는 거 잘 봤다, 너는 이거 살 거냐? 라고 하시면은 저 살 겁니다. 물론 요즘에 카드값 지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당장 사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도 8월 내에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쓰고 있던 게 용량이 부족해서 사려고 했던 찰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사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구입을 하려고 해요. 크기도 작고 가볍고 또 파일 이동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좋은 선택지고요. 결과적으로 요놈 좋다